네,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조양현입니다. 네, 수요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진행할 주제는 10코어고요. 성공을 부르는 습관이라고 해서 10가지라는 의미겠죠. 10가지 뭐 핵심, 중심이 되는 내용. 그래서 책 읽기에서부터 쭉 한 1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내용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또 그 하나하나가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이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어제 강릉에 큰 산불이 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향이 거기라서 훨씬 더 이제 좀 마음도 아팠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기사에 이렇게 나오는 걸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하다가 이제 이 사진을 본 거예요. 다 탔는데 저 집만 안 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산불 나는 걸 워낙 많이 봐서 사실 저럴 수가 있거든요. 이 불이 막 거의 이렇게 날아다니듯이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저렇게 안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저 집은 정말 완전 복 받은 집이다. 운이 너무 좋았다. 저는 이렇게 사실은 처음에 해석을 했거든요. 와, 진짜 뭔가 그래도 정말 감사하게도 저 집은 그렇게 운이 좋았구나 그랬는데 운이 좋았던 게 아니더라고요. 내용을 들어가 보니 저 집 주변은 다 탔는데 저 집만 안 탔던 이유가 있어요. 저 내외장재를 불에 강한 자재를 써서 집을 지었대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불이 날 걸 대비해서 그렇게 이제 미리 그렇게 준비를 했던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거기 앞에 이렇게 잔디까지 다 탔는데 저 집만 이제 저 외벽이 불에 안 붙는. 그래서 맨 처음에 지을 때는 사람들이 이제 건축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굳이 어, 돈을 많이 써서 그렇게 했냐 뭐 이런 얘기를 분명히 들었겠죠. 그런데 음, 미리 준비를 해놨던 게 어제 같은 일이 이제 일어났을 때 저 집만 사실은 살아남게 된 이유죠. 근데 저는 아메이 사업을 뭐 저런 마음 갖고 했는 건 아닌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저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내 일 괜찮게 잘 하고 있을 때 뭔가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 조금씩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뭐 그렇게까지 요란하게 그렇게 준비를 하냐. 분명히 저분도 저렇게 설계를 하고 자재를 비싼 걸 썼을 때 주변에서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를 했을 수가 있을 거예요. 뭐 미리 그렇게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해 가며 했을까라고 했는데 제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어떤 준비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뭔가 위기가 살면서 분명히 몇 차례 오거든요. 그렇게 왔을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도구가 되더라. 그게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어제 또 느꼈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발등에 불 떨어져서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던 거 아니고 불 나기 전에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그 불이 났을 때 나한테 뭔가 그게 보호막이 되더라 이런 느낌을 가져서 미리 우리가 뭔가를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고 오늘 이 자리도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시간을 이렇게 내가 음, 뭐 다른 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데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크게 귀하게 내가 꼭 필요할 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쓰일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해야 되는 일들, 그래서 탱커로 다시 돌아오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컴퓨터 관련되는 사업을 했었거든요. 컴퓨터 사업을 하는 일과 아메이 사업은 뭐 공통되는 점이 하나도 없어요. 둘 다 사업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직장 다니는 것보다 그래도 사업을 했으니까 더 유리한 게 있을까? 뭐 유리한 거 하나도 없고요. 어쨌든 누구에게나 똑같이 생소한 일이고 아메이 사업의 비전은 보이더라고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너무 괜찮은 사업이라는 건 바로 알겠는데 그러면 날 뭘 해야 되지? 물어보니까 그 물건을 파는 일이 아니니까 또 파는 건 아니고 뭐 전달이라 그러고 그래서 그럼 사람을 많이 이렇게 모아야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니까 사람을 또 뭐 그렇게 모으는 건 아니고 뭐 후원을 하는 거래요. 그래서 뭔 소린가 도대체 나보고 뭘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하라고 알려준 게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한다는 건 바로 이 텐코어를 하는 거예요. 헷갈리실 필요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메이 사업을
잘하나, 열심히 하냐? 그럼 이 탱커를 열심히 하는 거는요, 내가 아메이 사업을 아주 열심히 한다는 거고요. 이 탱커를 내가 지금 안 하고 있다. 그럼 나는 아메이 사업을 아무리 비전을 크게 보고 나는 꼭 성공할 거야 라고 각오를 아무리 다져도 아메이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가지다라는 거고, 이런 마음 처음에 다 들죠. 하고는 싶어. 그리고 그런 성공을 하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근데 난 자신이 없어. 그 자신이 없다는 거는 그 일을 이제 잘 몰랐을 때잖아요. 그럼 내가 뭘 하는데 자신이 없을까요? 그거죠. 그러니까 아메이를 성공할 자신이 없어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우리는 이렇게 그 일을 이렇게 대상으로 보면, 그럼 성공하기 위해서 날 뭘 하는 거지? 그걸 알아보지도 않고 자신이 없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10가지를 이렇게 이제 쭉 한번 나열해 볼 거예요. 그럼 과연 거기서 그걸 할 수 있고 없고 자신이 있어야지 하는 일이 아니면 그 일을 하면 되잖아요. 이제 이러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을 하면 성공을 하나? 이렇게, 나 성공하려면 그럼 무엇을 해야 되지? 아메이 사업을 한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난 성공하고 싶어. 그럼 뭘 해야 되냐? 그럼 이거 하시면 돼요. 아메이 사업을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이거 해서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못하는 걸 해내서 성공한 게 아니라, 남들이 시시해 책 읽는 거 뭐 이러는 거 정도를 좀 이렇게 가볍게 보는 것들을 해낸 사람들이 성공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정말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10가지를 열심히 하면 돼요. 그래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메이 나 열심히 했는데 나 성공 못했다, 아메이 열심히 했는데 몇 년을 했는데 안 돼서 그냥 그만뒀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분들한테 너 탱코화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대부분. 그런 거조차 모르고 아메이 사업을 열심히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탱코화를 열심히 하면 그게 성공으로 이어진다, 이런 의미를 아시고 접근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몰랐을 때 그냥 언제 두려워요. 아메이 사업 저도 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비전은 보이는데 그래도 뭔가 안 해본 일이니까 두렵죠. 그러니까 무지라는 게 무식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몰랐을 때. 그러니까 알고 나면 되게 이래. 세상의 모든 건 다 그래. 알고 나면 되게 간단해. 우리가 막 복잡해 보이는 놀라운 마술 같은 거 보면 막 그 사람이 막 상자에서 막 이렇게 몸통이 잘렸었는데 나중에 멀쩡하게 나오고 이러는 거, 원리를 알고 나면요 너무 싱겁죠. 그 모르는 게 차라리 좋아요. 그런 거는 그냥 모르고 신기하다 이렇게 끝나는 게 좋을 정도로, 알고 보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비교적 너무 간단하더라. 큰 성공도 그런 성공을 어떻게 해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너무 간단한 일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방법들이 이 10가지가 입증이 됐어요. 이제 야, 그런 거 정도 해갖고 성공할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걸 통해 갖고 수많은 성공자들이 나오고 백만장자도 나오고 미국에는 억만장자도 나온 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그때는 한 5가지 정도였거든요. 이게 이제 세상이 발전하니까 점점 그 트렌드나 이런 거에 맞춰 갖고 좀 늘어나서 지금 10가지 정도가 된 거예요. 맨 처음에 5가지인데 이걸 해서 그렇게 큰 성공을 한다고 맨 처음에 이게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의심할 이유가 없는 게 이건 이미 입증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고민 안 하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입증된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뭔가 스펙이 있거나 능력이 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방법이야. 그럼 이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국 기업이니까 영어를 잘해야지만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다던가, 그럼 일단 저는 못했을 거예요. 저는 영어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특별한 나름의 재능이나 능력이 있어야지만 하는 일이다 그러면 또 다른 얘기예요. 근데 입증이 됐는데 누구나 다 가능한 일이야. 그러니까 나는 믿고 하기만 된다고 이제 접근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했냐?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사업자가 성공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자가 성공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면 사업자가 그러면 성공자가 되려고 하면 요거 요렇게 하면 돼요. 탱코아와 에이스텝을 요렇게 하면 요 사람들, 이걸 하는 사업자들은 다 성공을 해요.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성공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저걸 이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게 이제 우리가 루틴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루틴과 이게 이제 그 습관은 뭐가 다르냐 그러면, 루틴은 약간 의지를 좀 이렇게 넣어야 돼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도 하고, 그러니까 막 이게 또 해야 되나 이런 어떤 마음을, 내가 갈등을 느끼면서도 또 그냥 의지를 갖고 해내는 거.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 지나서 2.0 단계로 이제 좀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습관이 돼요. 그 습관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시간 되면 책을 이렇게 펼치게 되고, 내가 그 시간 되면 오디오를 듣게 되고, 그 시간 되면 누구를 만나던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아메이를 얘기하고 있고, 뭐 그런 어떤 전반적인 게 습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의지를 안 담아도 돼요. 그래서 1.0에서 2.0 넘어가는 게 이것도 사실은 만만한 일은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될 정도. 내가 의지를 안 담아도 내가 이 템포를 계속 한다 그러면 습관이 된 건데, 나 습관이 좀 된 것 같은데 나는 왜 그 사업이 잘 안 되죠? 그러면 세 번째 3단계가 있어요. 목적 의식을 갖고 그 일을 해야 돼요. 습관이 되면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 그 일을 그냥 되풀이 하는 게 아니라 목적 의식을 담아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집중을 하게 돼요. 목적 의식을 가지게 되면.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나가면서 조금씩 한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까지 되려고 하면 시간이 나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을 내서 해야 돼요. 시간이 좀 남으니까 책 좀 읽고, 시간이 남으니까 미팅 나오고, 시간이 좀 나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나갖고 뭐 STP를 하고, 이게 아니고요. 시간을 만들어서 해야지 이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빠서 시간이 나지 않아서 못해요. 이거는 의미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냥 아무 소용없는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무조건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그 10가지가 뭐냐? 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책 읽기에서부터. 자, 저기서 능력을 요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문제는 누구나 자기의 의지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처음에는 의지가 필요로 하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의지를 갖고 계속 루틴화 하다 보면 나중에 습관이 되는 거고. 그래서 굳이 이것도 이제 나중에 나름의 이제 그 일종의 요령 같은 게 있는 게, 모든 세상의 일이 잘 되게 하는 데는 그게 나쁜 뜻의 요령이 아니고요. 그렇게 잘할 수 있는 테크닉이 있다는 거죠. 뭐 이러는 거예요. A 스텝하고 굳이 비교하자면, 자, 난 왜 이렇게 꿈이 잘 안 생기죠? 이런 분도 있고요. 두 번째 단계가 결단인데, 나는 왜 이렇게, 비전은 봤는데 왜 이렇게 결단이 잘 안 되죠?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책을 읽을 때도 내가 꿈이 잘 안 생기면 이 꿈이 생길 수 있는 책들이 있어요. 꿈에 관련되는 책들을 읽고, 오디오도 그런 오디오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특화된. 미팅도 꿈 관련되는 미팅이 있으면 반드시 나오고, 뭐 이런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면, 자, 꿈이 이렇게 정립이 되죠. 그러니까 양이 막 늘어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3단계로 가는 거예요. 목적 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죠. 이럴 때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꿈도 안 생겼는데 막 상담, 복제 뭐 이런 거 뭐 내가 알 수도 없고, 미팅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나오니까 미팅이 나오기 싫은 거죠. 왜? 꿈이 분명하지 않고 결단이 안 돼 있는 상태고, 누군가가 함께 할 사람들이 안 생긴 상태니까. 그럼 그게 A 스텝은 단계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거기에 관련되는 책들을 탱커화를 그쪽으로 몰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의 요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0가지 너무 많게 느껴지잖아요. 처음에. 와, 뭐, 안 하던 걸 아메이 사업을 하는데 뭐 10가지를 해야 돼? 그러면 제가 한 3가지로 줄여드릴게요. 많으니까. 예, 일단 첫 번째, 미팅을 나오세요. 미팅은 꼭 나오시고, 두 번째는 제품을 꼭 써보셔야 돼요. 왜? 이게 소비가 생활이기 때문에. 제품을 써보다 보면 더 이 사업을 열심히 하고 싶어지게 되고요. 다른 사람한테 막 내가 얘기를 하고 있게 돼요. 그거 잘 안 되면 상담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 3가지는 내가 3가지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무리 못해도. 10가지는 다 못해도 이 3가지를 일단 우선순위에 놓고, 그래서 저 10가지가 다 비중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점수가 높은 게 있죠. 뭐 한 가지 하면 나머지 한 3가지, 4가지 정도 하는 효과가 있는 게, 대표적인 게 미팅이죠. 미팅이 그래서 제가 1번으로 꼽은 거고요. 미팅 한번 나오는 거가 뭐 책 듣고 오디오 듣고 뭐 STA 하고 상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팅을 이제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10가지를 다 한꺼번에 막 이렇게 열심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3가지만 정해놓고 한번 해보겠다. 그럼 요 3가지 일단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책 읽기는 뭐냐 그러면 그냥 책 읽기 필요하지, 뭐 책 읽으면 좋잖아, 이게 아니고요. 필요가 아니고 필수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모든 큰 성공의 필수 요소니까. 그래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책 잘 안 읽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운동선수들도 운동을 잘하는 수준에 있는 선수들은 비슷비슷한데
그 정상까지 올라가서 그 자리를 유지를 해서 큰 성공을 하는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은 책을 많이 읽는데요. 이제 그런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빌 게이츠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던 마을의 작은 도서관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는 뭐 프로그램을 굉장히 잘 만드는 사람이기보다는 책을 많이 읽어서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버드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이 독서 습관이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이기 맨 처음에 그런 걸 짰겠죠.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걸 이제 코딩을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그게 왜 필요한지를 먼저 알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안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IBM과 조인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훨씬 더 OS 기술이 뛰어났던 애플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거기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일단 작은 변화예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게 독서예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모이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뭐 리더님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그 말 자체가 주는 어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사람이 결국은 모여요. 왜? 아메이서 엄청 비전 있는 일이고요. 아메이서 제품이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지나면 내가 계속만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결국은 모여요. 소비자가 모이던 사업을 할 사람이 모이던. 그럼 모인 사람을 내가 이렇게 잘 리딩할 수 있는 힘이 있냐?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모이는데 리딩을 할 수 있냐 없냐에 의해서 그게 유지가 되고 더 커지느냐 아니면 모이긴 모이는데 리딩이 안 되니까 또 없어지고 모이는데 사라지고 모이는데 또 원위치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는 내가 리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마음의 근육이라는 거죠. 물건을 들 수 있는 거는 육체의 근육이라고 하면 사람을 끌고 갈 수 있는 리딩할 수 있는 거는 마음의 근육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그래도 모든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원활해질 정도의 수준이 되려고 하면 문사철 600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문학책 300권, 역사책 200권, 철학책 100권 정도는 읽어야 그래도 누구하고나 대화가 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저게 이제 책도 다방면에 걸쳐서 많이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문사철 600은 아니더라도 우리 문사철 한 60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해야지 그러니까 누구하고 후원하면서도 얘기가 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사업이 잘 될 때 저렇게 물이 찰랑찰랑할 때는 몰라요. 저 깊이가 얼마인지. 저 깊이가 얼마인지를 알게 되는 거는 가뭄이 오면 바닥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리더 마인드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마인드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사업이 잘 될 때는 누구도 몰라요. 다 좋아. 사업이 잘 되는데 무슨 고민을 하고 무슨 갈등을 하고 누가 힘들어 하겠어요. 근데 이 비즈니스가 어쨌든 삶이 그렇듯이 이 비즈니스도 삶 속에서 이어지는 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약간 내 마음처럼 안 되는 때가 반드시 오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바닥이 금방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이렇게 깊이 있게 뭔가 견뎌내면서 그걸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딱 그 차이예요. 그래서 금방 바닥을 드러내면 끝이죠. 근데 그게 이제 좀 가뭄이 좀 오래 가더라도 쉽게 바닥을 잘 안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깊이가 다르죠. 그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독서가 그거에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호감이나 매력, 우린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스토리텔링 하는 것도 독서에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매일 15분에서 한 30분 정도는 책을 읽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내 수입의 최소 1% 정도는 책 구입비로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하루 시간에 1% 정도는 책을 읽는데 써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1%면 내가 100만 원을 벌어. 그러면 10,000원을 책을 사서 읽어야 된다는 투자. 뭐 300만 원 정도면 한 3만 원 정도는 책을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대로라면. 근데 이제 대개 사람들은 야, 이번 달 관리비 낼 돈도 부족하고 카드값도 막 빠듯한데 무슨 책을 사는데 3만 원, 5만 원을 써.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한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라면 결국은 저렇게 내 미래를 위해서 단 1%도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계속 카드값을 걱정하고 관리비를 걱정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럼 그건 뭔가 틀을 바꾸려고 하면 언젠가는 내 시간이든 내 돈이든 미래를 위해서 시간이 나서 탱커를 하는 게 아니고 돈이 남아서 그 책을 사는 게 아니라 돈을 남겨서 시간을 내서 똑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 요즘 뭐 예전에 CD나 뭐 이런 건데 요즘 이런 거 거의 없어졌죠. 파일, 뭐 동영상 이런 걸로 이제 요즘 많이 들으니까 왜 들어야 되냐라면 그냥 딱 저는 요거예요. 오디오를 듣는 사람이 사업을 해요. 그 제 기준에서는 제가 이렇게 보면 이거는 두 가지 측면인데요. 내가 사업을 아무리 막 비전을 보고 막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 오디오를 잘 안 듣는 분이 있어요. 이게 주는 영향이 되게 크거든요. 내가 사업을 계속 하려고 하면 저는 정말 잘했던 건 오디오를 엄청 잘 들었었어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나는 사업을 했죠.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계속 잘 하기 위해서도 오디오를 들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렇게 이제 사업을 전달을 하고 그분이 이렇게 비전을 보든 안 보든 오디오를 주죠. 우리 보통 그렇게 자료를 전달하려고 하니까 파일로도 주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봐요. 오디오를 들었다는 사람이 있고 안 들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 들었다는 사람 기준으로 팔로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 들은 사람이 사업을 확률이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에서는 그분들이 사업을 하니까. 그러니까 막, 나 막 비전 보고 이거 사업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디오를 줬는데 안 들어. 저는 그분 말 잘 안 믿어요. 근데 어떤 분은 듣고 나서, 글쎄요, 저 좀 약간 뭐 특별하게 이렇게 표현 잘 안 하지만 오디오를 좀 꼬박꼬박 듣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분을 더 시간을 내서 팔로우를 해요. 왜? 그분이 사업을 할 사람이니까. 그런 기준을 놓고 보면 되고요. 뭐 가장 편리한 동기부여 방법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매일 한 개 이상씩 듣겠다고 딱 정해놔야 돼. 이런 게 목적의식을 갖고 이렇게 정해놓지 않으면 시간이 날 때만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시간을 억지로 내서라도 저는 뭐 거래처 일부러 이렇게 갈 때 차에서 이렇게 듣고 막 조금 더 남으면 거래처 밑에 약속 시간이 됐어도 전화했었어요. 조금 차가 밀려서 늦겠다고. 그게 사실 비즈니스적으로는 하면 안 되는 짓인데 저는 오디오를 듣기 위해서 그 짓을 했었어요. 그렇게 뭔가 목적의식을 갖고 이걸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었다는 거죠. 운전할 때 뭐 스마트폰 수시로 하고 한 번 들은 거는 이제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안 들었던 내용들이 계속 들리기 시작하는 묘한 매력이 있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편식하지 말고 다양하게 들어야 되고 결국 그렇게 듣다 보면 나를 뛰게 하는 2개에서 한 5개 정도 오디오가 이렇게 돼요. 그거는 이제 나를 뛰게 하는 거는 나를 발로 뛰게 할 수도 있고 내 심장을 뛰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뛰게 하는 오디오가 생겨요. 그러면 그런 거는 ST 하기 전에는 반드시 들어야 돼요. 나를 동기부여 확 시키는 거, 열정을 올려주는 오디오니까.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만나러 갈 때 그런 오디오를 지금도 들어요. 그 차이는 엄청 커요. 그러니까 뭐 사업 경력이 오래됐고 그리고 다이아몬드니까 뭐 가면 말이 술술 그게 말은 나와요. 근데 그 말에 힘이 있냐 없냐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저는 반드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오디오를 들으면서 가요. 갔을 때 효과가 좋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좀 이렇게 좀 다운됐을 때, 처졌을 때 들으면서 다시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미팅이라고 얘기했죠. 미팅은 양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무슨 양심이냐면 시스템의 중심이고 성공의 핵심이기 때문에 핵심해서 양심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그래서 미팅을 안 나온다 그러면 양심이 없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시스템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요. 시스템의 중심에는 미팅이 있어요. 미팅에 빠진 시스템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조금 이렇게 좀 잠깐 이렇게 빼놓을 수도 있는데 미팅이 빠졌다 그러면 시스템을 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난 정말 성공을 하고 싶어. 그러면 그 성공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미팅이더라.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오디오 그렇게 처음에 들으면서 나를 지켜냈고 계속 사업을 하게끔 나를 만들어 갔고 그리고 난 정말 빨리 성공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미팅 귀신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미팅을 뭐 미친 듯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막 시간만 나면 나왔고 뭐 일주일에 뭐 3번, 4번 뭐 다 필요 없고 나는 어쨌든 빨리 성공해야 되니까 미팅을 나올 수 있는 여건만 되면 모든 미팅을 찾아다니면서 들었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초기에 빨리 제가 비즈니스적으로 자리 잡은데 왜 미팅을 나와야 될까요? 그냥 뭐 아무 말 필요 없어요. 그냥 성공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꼭 딱 그거예요. 성공하고 싶어 그러면 미팅 나와야 되는 거예요. 뭐 효율 따지고 이런 지금 아메이 비즈니스는요. 이 마케팅 플랜 자체가 비즈니스 플랜 자체가 엄청 효율적인 비즈니스죠. 다른 사람들 40년 동안 주 40시간씩 일해야지 나오는 결과를 2년에서 5년 만에 만들어내는 결과인데
그렇게 효율적인 플랜을 제시했는데 거기서 또 효율을 따져. 이거는 나올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안에서는 맥시멈을 다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미팅이 진짜 나를 진짜 사업가로 만드는 거예요. 그 내가 성공을 하기 전에 진짜 사업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사업가가 되려고 하면 뭘 해야 되냐? 미팅은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근데 마음이 급하죠.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계란 후라이를 하고 싶어. 그런데 후라이팬을 안 깔고 이제 저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성공은 빨리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막 내가 진짜 사업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러 다녀. 그 진짜 사업가가 아닌데 결과가 나올까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도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한테 1시간 동안 나무를 베라. 그러면 자기는 45분 동안 도끼날을 갈겠다는 거죠. 근데 1시간 딱 주어지면요, 대개 사람들은 도끼날 잠깐 이렇게 해보고 1시간이니까 빨리 욕심 나잖아요. 빨리 많이 들여야 되겠다고 그냥 도끼질 하는 거죠. 손에 물집 잡히고 손은 아프지, 힘만 들어가지, 나무는 잘 안 베져요. 근데 한 45분 동안 해서 날이 잘 선 도끼로 한 몇 방 치면 나무는 넘어가거든요. 그 이제 그 원리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팅 속에서 나를 진짜 사업가로 만드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정보와 지식만으로 성공자가 될 수 있다고 하면 강의라는 걸 한정해서 보면 그냥 인강하면 돼요.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줌으로 계속 들으셔도 되는데 그것만으로 되면 뭐 그렇게 하라고 하죠. 왜 뭐 우리가 뭐 일부러 사람 괴롭히려고 미팅 나오라고 할 일은 아니잖아요. 시스템이라는 게. 여기에 나와서 되는 게 강의는 미팅 목적에 맥시멈 잡아야 5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그 이상의 미팅은 강의 말고 다른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형제 그룹을 통해서 보는 어떤 동기부여도 있고 스폰서와 파트너들 한 자리에 모였을 때 내는 에너지들이 엄청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팀워크를 사업에 활용하는 요령을 모르면 비즈니스는 애만 쓰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팀워크를 사업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팀워크를 사업에 가장 잘 활용하는 공간이나 도구가 뭐냐면 미팅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미팅은 해내요. 그러니까 이 미팅을 활용하는 비즈니스를 모른다 그러면 애만 쓰는 거예요. 힘만 들어. 시간은 가는데 나도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팅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뭐 여러 가지 뭐 사람의 유형을 굳이 따지자면 불을 붙여야 된다. 그러면 10%는 아까 불 얘기했는데 얘가 불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10%는 자연 발화형이래요. 그러니까 혼자서도 불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곳에 가도.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정도는 완전 리더감이라는 거죠. 근데 대개 사람들은 착화형이래요. 불 옆에 가야 불이 붙는 거야.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착화형이죠. 혼자서는 불을 못 내. 근데 불 옆에 가면 타. 그러니까 불 있는 곳으로 와야지. 예. 근데 나머지 20%는 불연소형도 있대요. 아무리 그래도 불이 안 붙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요즘은 이제 시스템이 워낙 강해지다 보니까 저 불연소형도 그냥 용광로처럼 다 태워버릴 만큼 시스템은 강력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불 옆으로 자꾸 이렇게 와야지 불이 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대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최대한 많이 참석하고 미팅에는 아낌없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한번 해보세요. 정말 빨리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지켜나가 보세요. 뭐 한 2달 미팅 나왔는데 한 3달 미팅 나왔는데 안 되더라 이렇게 정도 그 2달 3달 갖고 인생 바뀌기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몇 달 이상을 최소한 그렇게 좀 해보라는 거죠. 미팅의 원칙을 좀 준수하고 미팅 원칙은 스폰서하고 상담을 해서 얘기해요. 내가 STA나 후원을 많이 하고 싶어. 그럼 OM을 더 많이 들으셔야 되고요. 사업자가 좀 이렇게 비즈니스 이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나왔어. 그리고 우리가 그걸 팔로우업이라고 비즈니스 용어로 쓰잖아요. 그러면 MBS나 A스텝이나 이런 탱코와 같은 강의, 시스템 강의를 좀 많이 들어야 되고 내가 뭔가 이번 달 매출 목표가 있어. 그럼 매출이나 소비자를 좀 많이 해야 되려면 제품 강의를 많이 들으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상담해 가면서 미팅을 정해놓고 이렇게 듣는 거죠. 근데 이쪽 거는 내 의지대로 가능하잖아. OM을 듣고 탱코아를 듣고 제품 강의를 듣는 거. 근데 이거는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누군가를 뭐 매출을 올리고 사업자를 늘리고 이러는 거는 내 의지대로 안 돼요. 그러면 결국 내 의지대로 되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이쪽을 숫자를 높이면 이쪽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반대로 이쪽에 너무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걸 갖고 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지.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가능한 쪽에다가 숫자를 확 높여놓으면요, 이쪽이 나중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스폰서와 같은 미팅을 듣고 예외 인정하지 않고 출근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기도 미팅에 나오면 집중과 몰입,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루틴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목적의식을 갖고 얘기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바로 미팅을 참여하는데, 지금 이렇게 미팅에 나오고 아니면 줌에 접속하고 이러는 게 습관이 된 분들도 있어요. 시간이 딱 되면 그때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거지. 근데 목적의식을 담지 않으면 거기가 또 한계인 거예요. 내가 이 미팅을 통해서 뭘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그 목적의식이 분명히 해야 미팅에 나오면 집중이 되고 몰입이 되는 거지. 줌 화면만 켜놓고 집중 안 하고 몰입 안 해요. 왜? 목적의식이 없거든. 내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뭘 좀 배워야 되고 그 강의를 누구한테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겠다는 목적의식이 없으면 집중도 안 되고 몰입도 안 되고 그냥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습관은 됐지만 결과가 그래서 안 나온다는 거죠. 내가 오늘 시간표를 딱 받아들고 오늘 이런 시스템 강의니까 이걸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들어야 되겠다, 이거를 정해놓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3.0이 완성이 되는 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목적 있게 행동하셔야 돼요. 이 모든 게. 그래서 일찍 접속도 하고 그래서 미팅에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미팅도 마찬가지 우리 일찍 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라면 시간에 맞춰 갖고 들어오면요, 와서 또 이 몰입도를 높이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얘기하고 마지막까지 있는 것도 좋고, 당연히 접속도 마찬가지. 막 뒤에 이제 이렇게 마무리할 때 나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있는 거, 미팅에 나왔으면 늦게까지, 기왕 나왔으면 뭐 10분, 20분 늦게 가는 거 사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 나왔을 때 하나라도 더 좀 얻어 가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로 하는 거고요. 화면 켜는 거 얘기하는 거고, 큰 미팅 위주로 나오는 거고, 큰 미팅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감동과 동기부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거 우리가 매주 하고 이런 미팅은 변수가 별로 없거든요. 뻔해요. 강의 이렇게 있고, 그러면 프로그램 딱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예상 못한 감동과 동기부여가 뭐 크게 있을 요소가 별로 없어. 근데 큰 미팅은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누군가의 스피치, 또 어떤 장면. 그러니까 그런 데서 한번 나를 울리는 게 엄청 커요. 저도 이제 세미나에서 그런 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세미나를 놓치지 않고 빠지려고 하고요. 최종적으로 그럼 내가 미팅이 완전히 습관이 됐다는 걸 뭘로 증명을 하냐 그러면, 스폰서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내가 되는 거예요. 스폰서가 이분 오늘 미팅에 오는지 자꾸 물어봐. 선생님 오늘 미팅 오세요? 아니면 선생님 오늘 접속했는지 아닌지 스폰서가 체크하고 있어. 그분이 접속했는지. 그러면 나는 아직 이게 내게 안 됐다, 당연하게 생각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후원하면서 아니면 이렇게 뭐 사업 같이 하면서 어떤 분은 이분이 접속을 했는지 줌에 아니면 미팅에 뭐 이렇게 오프라인 미팅에 나오는지 관심도 궁금하지도 않아. 왜? 당연히 나오니까. 그분은 당연히 접속해 있을 거니까. 이렇게 돼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완성인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꾸 스폰서가 뭐 이번 브론즈 미팅에 나오세요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나 아직 스폰서한테 믿음을 못 주는 당연한 내가 아닌 거죠. 이제 그런 거예요. 제품 애용 왜 해야 되냐면 사업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아메는 소비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사업인데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사업을 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에는 이걸 잘 이해를 못해서 비즈니스 플랜만 갖고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서 사업 설명만 하러 돌아다녔었어요. 결과가 이상하게 잘 안 나. 바쁘기는 한데 내가 제품을 감동을 느끼면서 사업 설명을 하는데 힘이 더 실리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폭이 넓어지고, 제품을 아는 게 너무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게 양날개에 해당되는 거죠. 아메이 사업이 결국은 비전이 있고 완벽한 이유는 좋은 제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메이 같은 비즈니스 플랜은 글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건방져 보일 수도 있는데 저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정도는. 플랜은 얼마든지. 그런데 저는 이런 아메이 제품은 뭐 10번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들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품 없이 플랜만 갖고 비즈니스 하는 유사 다단계들이 엄청 많은 거고, 그러다가 5년을 못 가고 또 문 닫고 새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완성이 되려고 하면 이 좋은 제품을 도구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날개예요. 플랜과 제품.
그래서 제품 경험으로 자기 확신이 더 커지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메이는 약간 뭐 고농축이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정확한 제품 사용법을 알고 쓰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거 이제 모르고 쓰면 좋은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 공부를 좀 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제품을 이제 사용 제품을 브랜드 체인지하는 제품을 빨리 확대를 하고 전 제품 마니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진도가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전 제품 마니아가 된다는 거는 그냥 제품이 너무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요걸 가지고 비즈니스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 제품을 쓸 때도 약간의 목적의식이 생기는 거죠. 성장 속도는 뭘로 좌우되냐라면 브랜드 체인지 속도하고 이게 사실은 맞물려요. 내가 얼마나 브랜드 체인지를 빨리 하고 그러냐에 따라서 성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근데 소비자가 잘 안 생기지, 내가 좋은 소비자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좋은 소비자가 되면 소비자는 무조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어려운 제품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생필품이기 때문에 말이 떨어진다는 거죠. 소비자 관리는 왜 해야 되냐면 결국은 이제 네트워크가 커지면서 소비자들이 늘어나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관리라는 표현 자체가 어감이 어떤지는 몰라도 어쨌든 소비자들한테 계속 정보를 주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가 늘어나야지 수입이 되는 사업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이 소비자 중에 사업자들이 나온다는 거죠. 예비 사업자 풀이라고 하는데, 제품을 정말 좋아하는 소비자들은 나중에 사업자로 전환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한국 아메이 다이아몬드 중에서 60% 정도는 사업으로 처음에 출발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소비자로 있다가 제품을 계속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품이 너무 좋고, 그러니까 제품 좋으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자기한테 제품을 전달해주는 스폰서가 되겠죠. 그분이 이제 사업적으로 이제 이렇게 좀 비전을 제시하면서 사업에 발을 디디고 그렇게 해갖고 다이아몬드가 된 사람이 실제로 비즈니스 플랜을 보고 비전을 보고 시작했던 사람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치 디버스가 얘기하는 성공 5단계는 먼저 유저가 된 다음에 쉐어를 하라는 거죠. 같이 공유를 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후원을 하고, 그 사람을 또 사업적이든 뭐 제품 강의든 이런 걸 교육을 해서 결국은 나중에 그분을 같이 성공해보자, 너 꿈이 뭐야, 이렇게 모티베이션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고요. 소비자가 많은 사람은 사업을 잘 그만두지 않아요. 사업자가 사업을 그만둘 수도 있죠. 근데 소비자들은 그만두지 않죠. 왜? 제품이 좋으니까 계속. 그래서 성공의 방파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막 나보다 늦게 한 사람들 SP가 되고 막 그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잘 안 맞나 봐. 그만두려고 하다가도 그날 오후에 소비자가 전화 와서 치약 2개 갖다 주세요. 그러면 내가 사업을 해야지. 그러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방파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 소비자가 없으면 그날로 사업 접었어요. 아메이 사업 접는 일은 간단하거든요. 안 하면 그만이니까. 그러니까 사업자는 사라져도 소비자는 남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내 사업의 방파제가 되는 거예요. 성공의 방파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내가 사업하고 있는 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빨리 알려요. 뭐 SNS 같은데 요즘 뭐 인스타 이런 데 간접적으로 노출하고 대놓고 사진 이렇게 찍고 이러면 남들이 너무 그거는 노골적으로 그러면 싫어하니까 뭐 이렇게 다른 사진 찍으면서 뒤에 뭐 공기청정기를 살짝 보여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사용 경험 늘어나고 제품 지식 늘어나게 하고요. 결국은 나중에 소비자가 소비자를 계속 소개하게 만드는 게 소비자 관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비자가 이렇게 소비자를 소개를 안 한다 그러면 나를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모든 소비자가 다 소개를 하진 않아. 성격에 따라서도 뭐 다르고 그러니까. 근데 소비자가 꽤 많은데 누구도 소비자를 소개를 안 해. 그럼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어요. 한번 소비자는 놓치지 않고 먼저 그 있는 소비자들을 소중하게 잘 해야 되는 거고요. 신규 소비자를 계속 이제 늘려나가는 거죠. 명함을 늘 갖고 다녀야 돼요. 언제든지 그런 어떤 상황만 되면 습관적으로 명함을 꺼내야 되고, 소비자 관리의 최고봉은 분명한 PB 목표가 있으면 소비자 관리 잘 돼요. 그러니까 PB 목표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고, 이게 이제 목적의식을 갖고 소비를 하는 거죠. 이게 3.0 단계까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플랜을 보여주기도 하고 제품을 보여주기도 하고 나와 같이 사업하는 사람들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STP를 이런 식으로 풀기도 해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를 풀어주는 일이기도 해요. 실제로 건강 문제든지 미래 문제든지 지금 있는 어떤 일자리의 불안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STP를 저런 식으로 이제 풀어 쓰기도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업의 확장의 핵심인 거예요. 혼자 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산 시스템이 완성되는 거는 결국은 사업자들이 많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제 사업자들이 나와야 되는 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아야 돼요. 그건 경험을 많이 해보기 전에는 안 나타나요. 그래서 누가 강의에서 어떤 또 리더 스피치를 들으니까 그분은 이렇게 해갖고 뭔가 사업자가 나왔다던데 나도 그렇게 따라서 해보는데요. 안 되는 확률이 많아요. 왜? 그거 잘 나하고 안 맞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나하고 맞는 걸 찾아내면 그게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죠. 그 대략적인 거는 사람을 만나서 뭐 사업 설명을 할 때는 빨리 그냥 즉시 오픈하고요. 약간 그냥 너무 막 플랜 제시야 사업 설명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스토리텔링 하면 좋고요. 내가 성공을 확신한 어떤 그게 강해야지만 ST가 잘 돼요. 그리고 좀 겸손하게 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되냐면 그냥 등대처럼 후원하는 거예요. 언제나 한결같이. 등대가 이렇게 켜져 있는데 지나가는 배가 안 들어온다고 해서 등대가 열받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냥 언젠가는 이 불빛을 보고 이 항구를 찾아 들어오는 배가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계속 켜놓는 거죠. 며칠을 배가 안 들어온다고 해서 이건 효과가 없나 봐라고 등대를 안 켜진 않는다는 거죠. 등대를 계속 켜고 그래서 어느 날 뭔가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면 지나가던 배도 들어와요. 위기가 오면요 뭔가 관심이 없던 사람도 오게 되는 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송국 주파수처럼 계속 나가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스폰서 상담한 이후에 하는 게 좋고요. 자료를 써야 되고 결국은 사업 설명의 완성은 다음 약속. 그래서 혼자 막 내가 막 이렇게 하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막 공감해 주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혼자서 만족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자료 전달하시고 신뢰 쌓기는 뭐 그러니까 현대 비즈니스에서 이게 성과 창출의 핵심이죠. 예전에는 약간 그 어떤 신뢰 뭐 이런 것들은 비즈니스적인 거라기보다는 약간 윤리의식의 덕목에 해당됐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게 기업의 생존에 직결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뢰가 없는 기업은 절대로 뭐 성장뿐만 아니라 생존을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리더십도 마찬가지. 리더에서도 신뢰가 넘버원 조건이죠. 그러니까 소비자도 나중에 신뢰가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쪽 소비자가 돼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필요로 한 거고, 뭐 신뢰 속도라는 책에서도 보면 신뢰가 있어야 속도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좀 솔직해지 진심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척하는 거요 오래 못 가요. 아는 척하고 또 뭐 상대를 위하는 척하고 또 뭐 아닌데 그런 척하고 이러는 거 갖고는 신뢰가 쌓이지 않죠. 그거는 잠깐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측 가능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고 이분은 이렇게 하면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들이 좀 강해져야 된다는 거죠. 일관성이죠. 투명해져야 되는 거고 계속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이로 이렇게 만드는 게 신뢰가 계속 쌓이는 거죠. 그리고 상담은 이 사업의 전반적인 가이드라인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를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 지름길을 찾아 나가는 방법이에요. 제가 아까 정말 지름길을 오란다라면 상담을 많이 하는 게 좋죠. 스폰서의 경험과 스폰서는 딱 보면 이분이 어떤 걸 잘하겠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상담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사업의 방향이나 패턴을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의 상담으로 사업이 잘 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사업을 안 하면 무조건 그 사업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 상담을 해야 된다. 비즈니스 미팅이라는 마음 갖고 해야 되는 거고 준비를 좀 잘한 상담이 결과가 좋게 잘 나오겠죠.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수다 떨듯이 막 길어지거나 이러면 안 되고요. 오늘은 1시간 아니면 뭐 30분 아니면 오늘은 조금 깊이 있는 좀 얘기를 해야 되니까 1시간 반. 1시간 반 이상을 넘어가는 건 좀 길어요. 한 2시간 정도 맥시멈 이렇게 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 해야 되고 뭐 상담하는 내용대로 다 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상담을 안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커뮤니케이션은 약간 디지털 지수를 좀 높이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들이 이제 디지털 시대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나는 디지털 잘 몰라요. 뭐 스마트폰 잘 몰라요. 그런 것 뭐 PPT 이런 거 잘 못 만들 일이 아니고요. 그거는 어쨌든 필수예요. 요즘은 전쟁도 다 디지털로 하잖아요. 친목 이런 모든 것들도 예전에 오프라인보다는 이건 디지털 중심으로 해갖고 되는 거니까 사업에 편리한 툴이고 언제 어디서든지 이게 사업이 가능한 형태로 지금은 그런 비즈니스 디지털 툴들이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어떻게 되냐면 매일 그냥 ABN 이런 거 접속하는 게 습관이 돼야 되고 나중에 이렇게 들어가면 그냥 습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3.0이 되려면 목적의식을 갖고 오늘 무슨 새로운 소식이 없을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ABN에 접속하고 그러니까
SNS를 활용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건강인데요. 건강은 그냥 기본이에요. 이거는 근데 예전에는 그냥 건강하면 좋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사업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체력이 핀이다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건강한 상태에서는 되게 긍정적이고 의욕적이 되는데요. 아프면 부정적이고 짜증이 나.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너무 커요. 이게 그냥 나의 비즈니스의 전체이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열정도 없고 뭐 하기도 싫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나의 건강 관리를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도 막 이렇게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는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나이가 조금씩 올라가니까 아 이거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뭐 뉴트리 이런 건 엄청 먹죠. 진짜 뭐 누구 못지않게 먹고 그것만 갖고 안 되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요즘 이제 운동도 이렇게 하게 하잖아요. 제가 25센트 라이드 타는 건데요. 어제까지 지금 4월 달 어제까지 다 탔어요. 보이죠? 아, 그러니까 저분 지금 강의하려고 이번 달 다 탔나 이렇게 또 생각할까 봐 지난달 거 보여드릴게요. 지난달 거 다 탔어요. 지금 한 3,000km 탔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평균 제가 15km에서 20km 타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타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뭐냐라면 그냥 이제는 목적의식을 갖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져야 되니까. 그 습관이 아니고요. 지금 보면 3월 달에 하루 지금 빠졌죠. 24일. 전날은 제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던 날이에요. 25일 날 미라클 강의를 2타임을 해야 돼서 도저히 그거는 지금 몸이 안 받아들여서 전날 하루 빠졌어요. 외박한 건 아니고 전날 하루 빠지고 지금 계속 타고 있어요. 여행 가고 이런 거 빼고는 계속 타요. 제가 아메이 사업 아이템 중에 다 좋죠. 근데 요즘 가장 사랑하는 거 그리고 가장 많이 내가 활용하는 게 25센트 라이드에 너무 좋아요. 운동하기 너무 좋고 여러 가지.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정도 운동 시간 잡고 가볍게 상체 운동하고 이제 이거 유산소 겸해서 하체 비슷하게 이제 이거 타는데 매일매일 타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 유지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하는 기본적인 것들을 튼튼하게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탱커의 습관은 이제 자연스러운 반복이죠. 매일 체크하는데 하루에 최소한 5개 이상은 해야지 사업가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하루에 한 7개 정도 이상 한다 그러면 좀 성공의 조건이 되는 거고 나 빠르게 성장하고 싶어서 하루에 한 9개 이상은 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9개 이상 하는 거는 목적의식 갖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저게 3.0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는 걸 가지고 우리가 탱코아를 정말 열심히 잘해서 내가 목적하는 바를 꼭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